안녕하세요. 책으로 신을 읽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책이고요. 부제는 원하는 삶을 얻는 인과의 법칙. 이것은 생각하는 대로잖아요. 제목이.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면 물론 이전에도 다른 어떤 생각의 중요성에 관련된 책들을 했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생각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읽면,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읽으면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레온 힐이랄지 아니면 데일 카네기,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성공 철학의 거장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읽으면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제임스 앨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책 속에 읽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능성과 책임의 크기를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나약하지 않다. 당신에게는 엄청난 힘이 비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나 알면 그 사랑하고 선택하고 사랑한 만큼 그 생각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알면, 뭔가 애정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생각하고 직결되는 것 알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페이지 5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생각을 바꾸면 외부 세계도 바뀐다 하면, 주변의 환경이나 외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읽으면 생각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사물과 현상은 생각을 따른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외부 현상은 새롭게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와닿나요? 너무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를 만든다. 만약에 사악한 생각으로 가다가다면 무거운 짐수레를 끌어야 하는 황소처럼 언제나 고통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괴로워할 것이나, 맑고 깨끗한 생각이 넘쳐나면 그대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언제나 기쁨만이 그대를 따르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마음속의 생각을 조금 열면 안 좋은 어떤 그런 걸 생각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맑고 깨끗한 그런 생각으로 넘쳐나게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기쁨, 그리고 뭔가 행복, 자유,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추구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깨끗한 생각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페이지 97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 목적과 단단하게 연결되면 이것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한다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고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목적과 단단하게 연결이 되면, 융합이 되면, 그냥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만약에 정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강력히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정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두 개가 만약에 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면 창조로 작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아주 열면 시오나 리더들, 그리고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뭔가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내가 생각만 하고는, 생각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뭔가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 속의 내용 보면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씨를 뿌리는 작업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는 것 알게, 이게 씨앗인 것 알면, 생각도 씨앗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씨앗이고, 행동하는 것도 씨앗이다 알면, 결국에는 그 씨앗이 결국은 그 씨앗과 같은 종류의 수확물로 자라 우리 손으로 거둬들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알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것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145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상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점점 더 그것과 비슷하게 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합쳐질 것이고 실제로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여기 지금 유튜브 직접 와서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혹시 졸리신가요? 그러진 않죠? 여기서 졸면 안 되는데. 졸리시지 않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페이지 187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뭔가 여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책 제목이 생각하는 대로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재석이 노래를 했잖아요. 유재석이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다, 행동하는 대로 되는 거다 알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187페이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 당신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라. 당신 내면의 빛을 따라가라. 외부의 모든 빛은 당신을 미혹시키는 도깨비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네 자신이 중요한 거다 알면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안을 들여다보고 너를 아는 것, 그게 핵심이다 알면 당신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 믿어라 알면,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신의 집을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라. 자신의 한정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 멋있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앞에 세 분 있는데 아마 세 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일면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멋있고 기분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치우고 그러면 이게 시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이게 청각적인 사람이 저는. 근데 보는 것에 이렇게 어질러 있고 이런 게 별로 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는 당신 주위 환경을 기품 있게 갖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품 있게.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라.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을 위한 거고 가족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거다 하면 핵심은 이제 그건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나오네요. 페이지 255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덕을 쌓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공자의 논어라는 책을 보니까 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이 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라 하면 그게 덕인 거다 하면, 그러므로 성공에만 목표를 두고 성공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 막 너무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지 말고 덕을 베풀어라. 덕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는 대로잖아요. 생각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페이지 26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른 아침이나 밤에
한두 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호젓한 장소나 집안에서 당신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당신의 삶에서 즐겁고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머릿속에 떠올림으로써 당신의 정신이 걱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한 힘이 점차 당신의 정신 속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거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밤에 한두 시간 정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명상해라. 알면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공략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게 있네요. 페이지 289페이지 있는 건데,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와닿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여기는 2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단 하나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정당하고 유용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아낌없이 매진하라.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도록 하라.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 흔들리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라. 열심히 배워라. 이런 얘기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하는 거,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놈을 제대로 패는 것. 한 놈을 패고 그 뒤에 패도 된다면. 근데 어떻든 간에 한 놈을 팰 때는 하나에 집중하라. 선택, 집중, 몰입해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페이지 327페이지 보면 사람은 자신에게 좀 더 경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여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337페이지 있는 건데요. 에너지가 집중되면 파워가 된대요.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의 큰 목표에 집중시키고, 만약 이기적인 욕망을 희생하며 강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고 타당한 기대를 갖고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에너지가 집중되면 파워가 되는 거다. 한 곳에 일면 집중하라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부분, 단순함에 관련된 건데요. 서랍이나 선반 속은 말할 것도 없이 온 방 안을 잡동사니로 가득 채운 사람이다. 저인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이 아닌 마음에도 많은 잡동사니를 채워두고 집요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빨리 버려라. 집도 그렇고 일면 마음도 그렇고 안에 있는 잡동사니를 빨리 버려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페이지 390페이지 있는 건데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인내심 강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으며 실망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깨달음이고 강함이고 그런 거래요. 너무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게 통치의식의 표시라고도 돼 있고 신성의식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의 중요성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